아이고 참나. 너 지금 제정신이야. 감히 어디서 하늘 같은 내 아들한테 고무장갑을 끼우고 부엌일을 시켜. 시어머니는 씩씩대며 화를 참지 못하고 옆에 있던 차가운 얼음물을 번쩍 들어 며느리 얼굴에 냅다 끼얹었습니다. 촥! 사흘 밤낮을 꼬박 세워 뼈 빠지게 일하고 오로지 며느리 돈으로 떡 하니 차려준 시아버지 환갑상 바로 앞에서 말이죠. 얼음물이 뚝뚝 떨어지는 비싼 정장 차림. 서진은 두 주먹을 꽉 쥐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밖으로 나가 묵직한 골프채 하나를 번쩍 집어들었죠. 야, 너 지금 그거 들고 뭐 하는 거야? 어머니, 똑똑히 보세요. 이게 다 누구 돈으로 산 건지 제가 오늘 아주 확실히 보여드릴게요. 쨍그랑, 과직. 서진이 남편 기살려 주려고 사줬던 1억짜리 최고급 외제차 유리창이 사정없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 내 차, 너 미쳤어. 남편이 사색이 되어 비명을 질렀지만 번쩍이던 그 비싼 외제차는 순식간에 처참한 고철 덩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날 이후 남편은 상상도 못할 짓을 저지르고 서진은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내몰립니다. 과연 서진은 이 지옥 같은 굴레를 어떻게 끊어낼까요? 그리고 3년 뒤 두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다시 마주치게 될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가정에 축복 넘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대형 방송국 스튜디오 한가운데 짙은 남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한 여자가 대담석에 앉아 있습니다. 전국에 100여 개 가맹점을 거느린 프랜차이즈 정성식당의 대표 윤서진입니다. 맞은편에 앉은 진행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한때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그 사건 말입니다. 외제차를 골프채로 부수셨다는 그 이야기를 직접 들어볼 수 있을까요? 서진이 물잔을 가볍게 쥐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벌써 1년이 됐네요. 그날 일은 제 인생을 두 토막 낸 날이었어요. 스튜디오 뒤편 거대한 화면에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부서진 외제차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1년 전 어느 주말의 시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 서진은 사흘을 꼬박 세운 상태였습니다. 가맹점 100곳에 내보낼 새 소스를 개발하느라 눈이 벌겋게 충혈돼 있었죠. 무거운 어깨를 끌고 남편 민환과 함께 시어머니 숙자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이 시끌벅적했습니다. 친척 10여 명이 둘러앉아 잔치를 벌이고 있었죠. 식탁에 가득한 고급 출장 뷔페 음식들은 전부 서진의 카드로 결제된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서는 걸 본 숙자가 고개를 까딱했습니다.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었죠. 왔으면 인사만 하지 말고. 저거 안 보여? 그릇이 산더미야. 숙자가 기름때 묻은 빈 접시들을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서진은 겉옷을 벗을 새도 없었습니다. 말없이 앞치마를 두르고 싱크대 앞에 섰죠.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접시를 하나하나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거실 소파. 민아는 비스듬히 누워 휴대전화 게임에 빠져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까딱이며 부엌을 향해 말했죠. 목말라. 과일 좀 깎아와. 서진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며칠간 쌓인 피로와 서름이 명치 끝까지 차올랐죠. 서진은 젖은 고무장갑을 싱크대에 거칠게 벗어 던졌습니다. 성큼성큼 거실로 걸어나갔죠. 소파에 누운 민환의 뒷덜미를 잡아 부엌 한가운데로 끌고 왔습니다. 여보,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목마르면 직접 깎아 먹어.
서진이 사과와 과일칼을 민환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평소 부엌일이라곤 손도 안 대던 민환이 당황한 얼굴로 친척들 눈치를 살폈죠. 그 광경을 보던 숙자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아니,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숙자가 식탁 위에 놓인 커다란 얼음물 대접을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감히 어디서 하늘 같은 내 아들한테 부엌일을 시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숙자가 서진의 얼굴을 향해 얼음물을 끼얹었습니다. 차가운 물과 얼음 조각이 서진의 얼굴과 정장을 그대로 덮쳤죠. 거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친척들이 일제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입을 다물었죠. 서진은 이마에 들러붙은 머리카락을 천천히 쓸어 올렸습니다. 손등으로 얼굴에 흐르는 물기를 닦아냈죠. 그리고 자신을 노려보는 숙자와 그 뒤에 슬그머니 숨은 민환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제 돈으로 차린 상에서 제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서진의 목소리는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름 끼치게 차분했죠. 가만히 안 있어.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숙자가 악을 썼습니다. 서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민환에게 다가갔죠. 그리고 오른팔을 크게 휘둘러 민환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찰싹 한 번, 비틀거리는 민환을 향해 또 한 번, 그리고 마지막 한 번. 세 번째 손이 닿는 순간 민환의 몸이 휘청 식탁 모서리에 부딪혀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아들. 숙자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아 아들의 얼굴을 감싸 안았죠. 서진은 엉망이 된 부엌과 얼어붙은 친척들을 등졌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정장 차림 그대로 현관을 나섰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상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자신의 차 트렁크를 열었죠. 묵직한 금속 골프채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민환이 제 분신처럼 애지중지하던 외제차 앞으로 1년 전 생일에 서진이 일시불로 사준 1억 원짜리 차였습니다. 서진은 골프채를 머리 위로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이게 다 누구 돈인지 똑똑히 보여줄게. 그리고 앞 유리창을 향해 있는 힘껏 내리쳤습니다. 쨍그랑. 유리 파편이 주차장 바닥으로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서진의 팔이 멈추지 않았죠. 매끈하던 보닛을 내리찍고 비싼 헤드라이트를 박살내고 옆문까지 사정없이 두들겨 팼습니다. 둔탁한 쇳소리가 주차장을 가득 울렸습니다. 양쪽 거울과 와이퍼마저 부러뜨린 뒤에야 서진은 팔을 내렸죠. 번쩍이던 외제차는 어느새 고철 덩어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위층 발코니로 시댁 식구들이 우르르 뛰어나왔습니다. 박살난 차를 내려다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죠. 서진은 찌그러진 보닛 위에 골프채를 툭 던져놓았습니다. 젖은 정장 차림 그대로 단지 입구를 빠져나갔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지나가는 빈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기사가 물었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나직이 답했습니다. 아무데나요. 멀리만 가주세요. 택시 뒷좌석에 깊숙이 몸을 기댄 서진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을 끝장낼 계획이 머릿속에서 차갑게 짜이기 시작했죠. 외제차가 박살난 다음 날 아침, 서진의 휴대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시어머니 숙자의 문자가 줄줄이 쌓여 있었죠. 이 천하의 못된 것아. 당장 경찰에 고소할 줄 알아. 내 아들 코피 터진 거 봤어? 차는 또 어쩔 거야. 견인차에 실려가는 부서진 외제차 사진도 수십 장 와 있었습니다. 서진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문자와 사진을 하나하나
차분히 저장했죠. 고소하시겠다 좋아요. 증거는 많을수록 좋죠. 서진은 혼잣말을 하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먼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1203호인데요. 출입 비밀번호를 싹 바꿔주세요. 등록된 가족이라도 다 막아주시고요. 시댁 식구들이 집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문부터 걸어 잠근 셈이죠. 다음으로 서진이 향한 곳은 은행이었습니다. VIP 창구에 앉아 직원에게 서류 한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쓰던 통장요. 비밀번호 전부 바꾸고 남편 인증서는 다 없애주세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공동명의 계좌인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하나 더. 시어머니한테 매달 나가던 생활비 500만 원 오늘부터 끊어주세요. 서진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시어머니 숙자 앞으로 걸어뒀던 빚보증까지 그 자리에서 풀어버렸습니다. 이제 그 집 빚은 그 집이 알아서 갚으셔야죠. 마지막으로 민환이 들고 다니던 가족 카드 석장. 전부 한도를 0원으로 줄이고 분실 신고를 넣었습니다. 돈줄이라는 돈줄은 단 하루 만에 모조리 말라붙은 겁니다. 그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 민환은 그날 밤도 흥청망청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비싼 술집에 앉아 양주를 들이켜고 있었죠. 웨이터가 계산서를 들고 와 난감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손님, 카드가 자꾸 안 되는데요. 뭐? 다시 해봐. 내 카드가 왜 안 돼? 민환이 카드를 빼앗아 다시 내밀었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됩니다. 한도가 없다고 뜨네요. 친구들 앞에서 민환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거 무슨 착오야. 내가 누군지 알아. 웨이터와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망신만 당하고 쫓겨났죠. 이성을 잃은 민환은 그 길로 서진의 회사 본사로 달려갔습니다. 1층 로비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윤서진 어디 있어? 당장 나오라 그래. 하지만 잘 훈련된 보안 요원들이 순식간에 민환을 제압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그대로 눌려 끌려나갔죠. 도끼가 오를 대로 오른 민환은 다른 수를 떠올렸습니다. 서진이 출근한 틈을 노린 거죠. 불법으로 문을 따는 열쇠공을 불러 집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내 짐 챙기러 온 거니까 빨리 열어. 민환은 곧장 서재로 들어가 미친 듯이 책장을 뒤졌습니다. 두꺼운 책들 사이에 숨겨진 작은 금고를 찾아냈죠. 보조 열쇠로 금고 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안에는 회사 법인 카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도가 없는 최고 등급 카드였죠. 그 옆에는 서류 뭉치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프랜차이즈의 운명이 걸린 특급 비법 레시피 원본이었습니다. 이거면 너도 끝장이야. 민환이 두 가지를 모두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훔친 카드를 품고 민환이 달려간 곳은 강원도 정선의 불법 도박장이었습니다. 카드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업자에게 넘겨 억대의 돈을 손에 쥐었죠. 그러고는 하룻밤 만에 도박판에서 그 돈을 몽땅 날려버렸습니다. 빚만 잔뜩 짊어진 채 도박장을 나온 민환. 이번엔 악명 높은 사채업자를 찾아갔습니다. 내가 정성식당 공동주인이요. 돈 좀 크게 당깁시다. 사채업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공동주인? 그걸 어떻게 믿어? 담보를 내놔야지. 민환은 가방에서 훔쳐온 레시피 서류를 꺼내 책상에 펼쳤습니다. 손수 위조한 가짜 지분량도 각서도 함께 늘어놓았죠. 사채업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 레시피가 외식 바닥에서 얼마나 값나가는지 단번에 알아본 거죠. 좋아. 이거면 얘기가 되지. 사채업자가 살벌한 이자가 적힌 차용증을 내밀었습니다. 민환의 엄지에 빨간 도장을 강제로 찍게 만들었죠.
그러고는 두툼한 현금 가방을 건넸습니다. 한편 그 시각 서진은 재무팀장의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표님, 법인 카드에서 이상한 결제가 잡혔습니다. 그것도 거액을요. 서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곧장 집으로 차를 몰아 서재 금고를 열었죠. 굳게 닫혀 있어야 할 금고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카드도 레시피 서류도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죠. 이 인간이 끝까지. 서진은 입술을 깨물며 카드 사용 내역을 전부 뽑아냈습니다. 도박장에서 결제된 기록이 수십 건이나 찍혀 있었습니다. 서진은 곧장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제사건을 다루는 부서를 찾아갔죠. 남편을 고소하러 왔습니다. 회사 카드를 훔쳤고 회사 비밀까지 빼돌렸어요. 담당 형사가 서류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으십니까? 여기 전부 다 있습니다. 빠짐없이요. 경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민아는 그제야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도박 빚에 사채업자 독촉에 경찰 조사까지 한꺼번에 몰려왔죠. 겁에 질린 민아는 서울 외곽의 낡은 모텔을 전전하며 숨어 다녔습니다. 돈도 숨을 곳도 모두 바닥난 민안. 문득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회사에서 늘 서진과 으르렁대던 최 상무였죠. 민아는 떨리는 손으로 최 상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무님, 우리 서로 도울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전화기 너머 최 상무의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서진의 회사를 향한 거대한 위기가 안팎에서 동시에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은밀한 거래가 오간 며칠 뒤 오전, 최 상무는 회사의 주요 임원과 큰손 투자자들을 조용히 불러 모았습니다. 서진 몰래 긴급 회의를 연 거죠. 굳은 얼굴의 임원들이 둥근 탁자에 둘러앉았습니다. 최 상무가 두툼한 서류 뭉치를 탁자 한가운데에 툭 던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표님이 회사 돈으로 도박을 했습니다. 그것도 억 단위로요. 회의실 공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한 투자자가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죠. 그게 사실입니까? 증거는 있고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도박장 영수증에 현금으로 바꾼 내역까지. 최 상무가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사실 그건 민환이 저지른 짓을 서진이 한 것처럼 교묘하게 손본 가짜였죠. 대표 한 사람의 도덕성 때문에 우리 브랜드가 통째로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최 상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들은 서진이 들어섰죠. 그 도박은 제 남편이 한 짓입니다. 이미 경찰에 고소까지 했어요. 서진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임원들의 눈빛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했든 대표가 했든 회사 카드가 털린 건 사실 아닙니까? 맞아요. 일단 진상이 밝혀질 때까진 손을 떼셔야죠. 서진이 아무리 항변해도 분위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임원들은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렸죠. 서진의 대표 자리를 당장 정지시키는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투자자들은 한술 더 떴습니다.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회사 운영 자금과 투자금 계좌를 전부 묶어버린 거죠. 이건 회사를 죽이자는 겁니다.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돈줄이 막힌 본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당장 내일 가맹점에 보내야 할 식자재 대금부터 막혀버렸죠. 고기와 채소를 대주던 도매업체들이 본사 로비로 몰려왔습니다. 돈 안 줄 거면 물건도 없어. 당장 결제해. 전국 100여 곳 가맹점주들의 항해 전화도 빗발쳤습니다. 본사가 식자재를 안 보내주면 우리는 장사 접으라는 거예요? 서진의 자리가 비고 회사가 흔들리는 틈.
최상무는 더 큰 일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를 찾아간 거죠. 민환이가 담보로 맡긴 거 있죠. 그 레시피 내가 사겠소. 최상무는 회사 돈을 빼돌려 비법 레시피 원본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 서류를 양복 안주머니에 챙긴 채 그날 밤 업계 1위 외식 기업 대표를 비밀 술집에서 만났습니다. 외부인은 들어올 수 없는 으리으리한 방이었죠. 이게 정성식당 대박 비법입니다. 통째로 넘기죠. 최상무가 서류를 탁자에 올렸습니다. 경쟁사 대표가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약속한 대로 우리 회사 부사장 자리, 그리고 따로 챙겨드릴 것도 있고요. 두 사람은 비밀 계약서에 망설임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일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쟁사 대표가 언론사에 돈을 뿌린 거죠. 서진의 회사가 횡령으로 골맞다느니, 가맹점이 줄줄이 망하게 생겼다느니, 악의적인 기사가 여기저기서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매운동 이야기까지 흘러나왔습니다. 서진이 피땀으로 쌓아 올린 브랜드 신뢰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죠. 기사를 본 새 가맹 희망자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계약을 없던 일로 하자는 통지서가 줄지어 날아왔죠. 회사는 그야말로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경쟁사 법무팀의 든든한 뒷배를 등에 업은 민환. 그는 고급 정장을 빼입고 당당하게 회사 로비를 걸어 들어왔습니다. 직무가 정지된 서진의 책상으로 곧장 향했죠. 종이 한 뭉치를 책상 위에 냅다 던졌습니다. 이혼을 요구하는 서류였습니다. 가맹점 지분의 절반을 내놓으라는 협박장도 끼어 있었죠. 며칠 뒤 주주총회에서 너 완전히 잘리면 민환이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내 지분 경쟁사에 팔아넘길 거야. 그러니까 알아서 기어. 말을 마친 민환이 거들먹거리며 대표실을 나갔습니다. 서진은 텅 빈 대표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압류 딱지가 붙은 소파를 멍하니 바라봤죠. 식당 바닥을 닦으며 한 푼, 두 푼 일군 브랜드. 그게 탐욕스러운 자들 손에 갈갈이 찢기게 생긴 겁니다. 서진은 책상에 엎드려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대로는 못 무너져. 절대로. 밤새도록 두꺼운 법률책과 회계 장부를 파고들었습니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빠져나갈 실마리 하나라도 찾으려고요. 하지만 돈도 정보도 식자재 공급망도 전부 막혀 있었습니다. 서진이 줄 수 있는 패는 잔인할 만큼 하나도 남지 않았죠. 가맹점주 100여 명이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다는 생각. 그 무게에 서진은 입술이 터지도록 깨물었습니다. 시계 바늘이 새벽 2시를 가리켰습니다. 서진은 뻑뻑한 눈을 비비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여기서 더 할 수 있는 게 없네 정말. 무거운 코트를 걸치고 텅 빈 복도를 지났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죠. 층수가 하나씩 내려갈 때마다 서진의 마음도 함께 가라앉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서진은 지하 3층 주차장으로 터덜터덜 걸어 나왔습니다. 낡은 소형차를 향해 무거운 발을 옮기던 그 순간 갑자기 강렬한 빛이 서진의 눈앞을 덮쳤습니다. 어둠을 뚫고 묵직한 엔진 소리가 울렸죠. 거대한 칠흑색 리무진 한 대가 헤드라이트를 번쩍이며 서진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서진의 앞을 막아선 거대한 리무진. 뒷좌석 유리창이 소리 없이 스르륵 내려갔습니다. 그 안에서 한 여자가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모습을 드러냈죠. 외식 바닥에서 미다스의 손이라 불리는 큰손 투자자 차수연이었습니다. 윤서진 대표님, 잠깐 타시죠. 길게는 안 붙잡습니다. 수연이 손짓으로 차 안을 가리켰습니다. 서진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뒷좌석에 올랐습니다. 그러자 수연이 두툼한 갈색 봉투 하나를 서진의 무릎에 툭 던졌죠.
열어보세요. 재미있는 게 들어있을 겁니다. 서진이 봉투를 열자 사진 수십 장이 쏟아졌습니다. 최 상무와 경쟁사 대표가 비밀 술집으로 들어가는 장면. 민환이 사채업자에게 레시피 서류를 넘기는 선명한 사진까지. 서진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오래전부터 대표님 레시피를 눈여겨봤거든요. 수연이 다리를 꼬며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골목 상권 다 짓밟으면서 시장 독차지하려는 그 경쟁사, 그리고 안에서 칼 꽂은 최상무. 사람 붙여서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서진은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수연이 계약서 한 장을 내밀었죠. 식자재 대금 막을 돈 제가 댑니다. 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변호사들도 붙여드리고요. 형사 출신들로 꾸린 조사팀도요.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들어 수연을 똑바로 바라봤죠. 왜 저를 도우시는 겁니까? 이렇게까지요. 수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습니다. 저 경쟁사 제가 아주 싫어하거든요. 시장을 통째로 삼키려는 그 더러운 욕심을요. 그걸 짓밟으려면 수연이 서진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모든 걸 잃을 각오가 된 사람의 도끼가 필요해요. 대표님 같은 사람요. 서진은 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만년필을 쥐고 계약서 마지막 장에 이름을 꾹꾹 눌러 적었죠. 좋아요. 끝까지 가봅시다. 두 여자의 서늘하면서도 단단한 동맹이 그렇게 맺어졌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수연의 돈이 서진의 회사 계좌로 흘러들었습니다. 밀려있던 식자재 대금이 한 번에 깨끗이 정리됐죠. 가맹점에 물건이 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불이 꺼지자 가맹점주들의 분노도 가라앉았습니다. 본사 로비를 점거했던 도매업자들도 짐을 싸서 돌아갔죠. 수연이 보낸 변호사들이 곧장 움직였습니다. 민환의 도박장 출입 증거와 사채업자의 장부 사본을 경찰과 임원들에게 들이밀었죠. 보십시오. 횡령은 남편이 한 짓입니다. 대표님은 아무 상관없어요. 진실이 드러나자 임원들과 투자자들의 태도가 싹 바뀌었습니다. 서진의 직무 정지를 곧바로 풀고 묶었던 계좌도 모두 열어줬죠. 이제 의심의 화살은 온전히 최상무와 민환을 향하게 됐습니다. 권한을 되찾은 서진이 곧장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칠 차례예요. 수연의 조사팀이 사채업자 사무실을 덮쳤습니다. 최상무가 회사 돈으로 레시피를 사들인 거래 장부, 경쟁사와 맺은 비밀 계약서, 사본까지 손에 넣었죠. 그 자료 속에는 더 큰 게 들어 있었습니다. 민환이 서진을 몰아내는 대가로 최상무에게 받은 돈, 그 빚을 대신 갚아준 장부까지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완벽한 반격의 그림이 맞춰진 겁니다. 서진과 수연은 달력을 펼쳤습니다. 며칠 뒤 경쟁사가 크게 여는 신메뉴 발표의 날짜에 빨간 동그라미를 쳤죠. 그 신메뉴라는 게 바로 서진의 훔친 레시피였습니다. 조용히 잘라버릴 수도 있어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저었죠. 아니요. 가장 화려한 무대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끝내야죠. 그래야 다시는 못 일어나요. 서진은 결심했습니다. 최상무와 민환이 샴페인을 터뜨리며 웃는 그 자리. 바로 거기서 모든 추악함을 까발리기로요. 수연은 특유의 자금력으로 발표회가 열리는 호텔 행사 담당자를 매수했습니다. 무대 큰 화면을 마음대로 조종할 권한을 몰래 손에 넣었죠. 서진은 서류 봉투에 차곡차곡 무기를 담았습니다. 민환을 고발하는 고소장, 남편 잘못으로 이혼한다는 합의서까지요. 발표회를 하루 앞둔 밤, 서진은 서재 책상에 놓인 부서진 차, 부품 조각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여보, 네가 그렇게 아끼던 거
이제 내 인생이 저렇게 될 거야. 서진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수연이 짙은 붉은색 정장을 서진에게 건넸습니다. 내일은 가장 당당한 모습으로 무대에 오르세요. 과거 상처는 다 지워버리고요. 두 여자는 호텔 도면을 펼쳐놓고 동선을 마쳤습니다. 조사팀이 숨을 자리, 화면에 영상을 띄울 타이밍까지 분 단위로 점검했죠. 창밖으로 동이 터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거울 앞에서 헝클어진 머리를 단정하게 묶어 올렸습니다. 이제 막는 싸움은 끝났습니다. 적의 심장으로 쳐들어갈 준비를 모두 마친 거죠. 서진은 붉은 정장 재킷을 걸치고 결연한 걸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수연의 칠흑색 리무진이 서진을 태웠죠. 안개가 걷히는 서울 도심을 가로질러 결전의 장소로 향했습니다. 결전의 날 아침,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5성급 호텔 대연회장 입구, 외식업계가 보낸 거대한 화환 수십 개가 발 디딜 틈 없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경쟁사의 신메뉴 발표회, 그리고 최상무의 부사장 위촉식이 함께 열리는 날이었죠. 수백 명의 가맹점주와 음식 전문 기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무대를 비추며 행사가 웅장하게 막을 올렸습니다. 무대 바로 앞 귀빈석, 민환이 경쟁사 대표 옆에 앉아 샴페인 잔을 부딪혔습니다. 이제 곧 서진이 그년도 끝장이네요. 끝장이고 말고요. 오늘부터 최 부사장님도 우리 식구고. 민환이 거만하게 다리를 꼬며 거드름을 피웠죠. 웅장한 음악과 함께 경쟁사 대표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수십억을 들여 개발한 혁신 신메뉴를 소개합니다. 사실 그건 서진의 땀이 밴 비법 레시피였습니다. 대표는 그걸 자기 회사 작품인 양유창하게 떠들어댔죠. 무대 한편에 선 최상무도 박수를 받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눈부신 앞날을 확신하는 얼굴이었죠. 바로 그 순간 굳게 닫혔던 연회장 입구의 거대한 문이 쾅 소리와 함께 활짝 열렸습니다. 짙은 붉은색 정장을 차려입은 두 여자가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서진과 수연이었죠. 파산 위기라던 프랜차이즈 대표의 등장에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무대 위 경쟁사 대표, 귀빈석의 민환과 최상무의 얼굴이 새하얗게 굳어버렸죠. 서진이 무대를 향해 흔들림 없이 걸어나갔습니다. 마치 무대 위를 걷는 사람처럼요. 그때 수연이 행사 담당자에게 작은 신호를 보냈습니다. 담당자가 메인 컴퓨터 화면을 강제로 바꾸고 스피커 소리를 최대로 키웠죠. 무대 뒤 거대한 화면, 화려한 신메뉴 사진이 사라지고 다른 영상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최상무와 경쟁사 대표가 술집방에서 서류와 두툼한 수표 다발을 주고받는 장면이었죠. 연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화면이 떴습니다. 민환이 훔친 회사 카드로 도박장에서 칩을 바꾸는 모습, 사채업자에게 레시피를 맡기고 차용증에 도장을 찍는 비참한 장면까지요. 장내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결정타가 남아 있었죠. 스피커에서 최상무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정성식당, 내가 일부러 부도 내줄 테니까. 그 레시피 우리가 통째로 먹읍시다. 녹음된 최상무의 목소리가 연회장 구석구석을 때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졌습니다. 특종을 잡은 기자들이 노트북을 미친 듯이 두드리기 시작했죠. 축제 같던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서진이 무대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돌처럼 굳어버린 민환의 얼굴을 향해 서류 뭉치를 냅다 던졌죠. 이혼 서류와 위자료 포기 각서였습니다. 하얀 종이가 눈송이처럼 흩날렸습니다. 여보, 아니, 이제 남이지.
똑똑히 들어. 서진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렸습니다. 바로 그때 경찰 수사관들이 연회장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수연이 미리 손 써둔 거였죠. 수사관들이 최 상무와 경쟁사 대표의 양팔을 붙들었습니다. 회사 비밀을 빼돌리고 일부러 손해를 끼친 혐의로 체포합니다. 사태가 심각하다는 걸 안 민환이 슬그머니 비상구로 몸을 뺐습니다. 하지만 멀리 가지 못했죠. 행사장에 미리 숨어있던 수연의 조사팀이 민환의 뒷덜미를 낚아챘습니다. 밝은 조명 아래로 질질 끌고 나왔죠. 서진이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쥐었습니다. 수백 명의 눈이 서진에게 쏠렸습니다. 여러분, 제 남편이 회사 카드를 훔쳐 도박으로 날렸습니다. 서진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비법을 저 경쟁사에 팔아넘겼어요. 여기 증거 다 있습니다. 민환이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진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콧물을 흘리며 매달렸죠. 서진아,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봐줘. 서진은 구둣발로 민환의 손을 차갑게 쳐냈습니다. 네가 나한테 보여준 적 있어? 그 한 번을. 서진이 대기하던 경찰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데려가세요. 이 사람 카드 훔치고 회사 비밀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차가운 수갑이 민환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최 상무와 함께 연회장 밖으로 끌려나갔죠. 가맹점주들의 야유와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날카로운 플래시 세례가 그 뒤를 사정없이 따라붙었죠. 소란이 정리되자 수연이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서진의 어깨를 든든하게 감싸쥐고 마이크를 잡았죠. 여러분, 저희 회사가 정성식당에 공식 투자합니다. 전 세계 유통망을 다 열어드리겠습니다. 전례 없는 선언이었습니다. 서진의 완벽한 부활을 알리는 한마디였죠. 서진을 짓밟으려던 자들은 모두 수갑을 차고 끌려갔습니다. 연회장은 오직 서진의 승리를 축하하는 무대로 바뀌었죠. 쏟아지는 조명 속에서 서진이 가장 후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청중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보냈죠. 서진과 수연이 맞잡은 손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길고 험난했던 싸움의 통쾌한 승리를 두 여자가 함께 자축했습니다. 호텔에서의 통쾌한 반격이 끝나고 며칠 뒤 깊은 새벽, 경찰 조사를 받던 민환이 일단 풀려났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임시로 나온 거죠. 모든 걸 잃은 민환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쥐처럼 이성을 잃은 얼굴이었죠. 다 끝내주마. 너도 내 회사도 잿더미로 만들어줄게. 민환은 철물점으로 향했습니다. 커다란 공업용 도끼 한 자루를 사서 차 트렁크에 실었죠. 차를 몰고 도착한 곳은 경기도 외곽. 정성식당 전국 가맹점의 운명이 걸린 본사 냉동 물류센터였습니다. 민환은 경비원이 순찰 도는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후문 쪽 환풍구를 거칠게 뜯어냈죠. 좁은 틈으로 몸을 우겨 넣어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냉동 창고와 이어진 전기실 복도로 숨어들었죠. 민환은 손에 든 도끼로 전기실 자물쇠를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쾅, 쾅. 자물쇠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냉동 창고 온도를 유지하는 큰 조종판 앞에 민환이 섰죠. 이게 내 심장이지. 어디 한번 멈춰봐. 민환이 기괴하게 웃으며 도끼를 휘둘렀습니다. 굵은 전선들을 닥치는 대로 찍어 끊었죠. 비상 발전기로 이어지는 선까지 모조리 잘라버렸습니다. 불꽃이 튀고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수십억어치 고급 고기와 특제 소스가 잠든 거대한 냉동 창고. 그 웅장하던 기계 소리가 심장이 멎듯 뚝 멈췄습니다. 민환은 정막을 확인한 뒤 도끼를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어둠 속으로 도망쳐 미리 불러둔 미랑 브로커의 차에 올라탔죠. 다음 날 이른 아침 6시 출근한 물류센터장이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전기가 완전히 끊겨 바닥에 물이 흥건한 광경에 기겁했죠. 이게 무슨 일이야? 빨리 대표님께 연락해. 자다가 전화를 받은 서진이 미친 듯이 차를 몰아 달려왔습니다. 녹기 시작해 핏물이 배어나오는 고기 박스 더미. 그 산더미를 본 서진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가맹점에 식자재가 안 가면.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0곳이 한꺼번에 문 닫아요. 그것도 우리 잘못으로요. 정말 최악의 재난이 터진 겁니다. 서진은 넋을 놓고 휘청거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옛 얼굴들이 떠올랐죠. 허름한 국밥집 시절, 주방 구석에서 함께 쪼그려 자던 동료들, 칼을 쥐고 동고동락하던 초창기 주방장들이었습니다. 서진은 얼음장 같은 바닥의 물을 손으로 떠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죠. 울 시간 없어. 사람부터 불러. 서진이 곧장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본사와 직영점에 숙련된 주방 인력 수십 명에게 문자를 돌렸죠. 다들 물류센터로 와줘요. 우리 식구들 살려야 해요. 소식을 듣고 수연도 달려왔습니다. 굳은 얼굴로 상황을 살핀 뒤 곧장 전화를 돌렸죠. 전국 얼음 공장 다 연결해. 드라이아이스 수백 톤, 냉동 탑차 다 끌어와요. 서진은 비싼 정장 재킷을 벗어 던졌습니다. 피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커다란 식칼을 쥐었죠. 녹아내리기 시작한 고기 박스 한가운데로 뛰어들었습니다. 내가 직접 한다. 다들 따라와요. 수십 명의 주방장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도마를 펴기 시작했죠. 전기가 끊긴 어두운 창고 앞 공터, 순식간에 거대한 야외 작업장으로 변했습니다. 쉴 새 없이 도착하는 드라이아이스를 박스에 채워 넣었습니다. 녹기 직전에 고기를 일일이 손으로 썰고 소스에 버무렸죠. 손끝이 얼어붙고 칼에 베이는 고통 속에서도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점주들 생계가 우리 손에 달렸어. 정신 차리고 해. 한 늙은 주방장이 거친 손으로 고기를 썰며 외쳤습니다. 대표님이 이렇게 직접 칼 쥐는데 우리가 어떻게 도망가. 옆에서 다른 주방장이 콧물을 훔치며 받았죠. 서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수연이 고용한 형사 출신 조사팀은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류센터 주변 모든 폐쇄회로 화면과 차량 영상을 밤새 뒤졌죠. 집요한 추적 끝에 민원의 차 번호가 잡혔습니다. 인천항 근처 통신기지국을 지나는 대포폰 신호까지 포착됐죠. 이 자식 가짜 여권으로 중국 밀항하려는 거야. 조사팀장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전원 출동. 인천항으로 밟아. 조사팀이 짐을 챙겨 차에 올라탔습니다. 도주로의 모든 길목을 차단하며 민원의 꼬리를 바짝 쫓았죠. 물류센터에서는 밤을 꼬박 세운 직원들이 마지막 박스를 실었습니다. 포장된 식자재를 냉동 탑차에 가득 채웠죠. 전국으로 출발합니다. 기사가 경적을 울리며 외쳤습니다. 서진은 피와 양념이 범벅된 손으로 트럭을 배웅했습니다. 끝내 무너지지 않고 버텨준 주방장들과 뜨겁게 끌어안았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물류센터의 위기가 기적처럼 수습되는 그 시각, 조사팀의 차량이 인천항 부두 검문소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야적장 깊숙한 곳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죠. 서진과 직원들의 밤샘 사투가 결실을 맺었습니다. 썩어버릴 뻔한 수십억어치 식자재가 무사히 손질을 마쳤죠. 전국 100여 곳 가맹점으로 단 한 곳도 빠짐없이 배송됐습니다.
서진은 땀과 얼음물에 절은 앞치마를 벗어 의자에 걸쳤습니다. 피로로 벌겋게 충혈된 눈을 감고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댔죠. 겨우 한숨 돌리려는 그때 수연의 조사팀장에게서 다급한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민환이 위치 인천항 부두에서 잡았습니다. 서진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그 시각 인천항. 민환은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꽁꽁 가린 채였습니다. 현금이 든 배낭 하나를 메고 인적 끊긴 선착장 끝으로 발을 재촉했죠. 비릿한 바다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두운 부두 끝에서 미랑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죠. 돈부터 내놔. 빼고 떠. 브로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환이 돈 가방을 건넸죠. 그러고는 흔들리는 작은 보트에 떨리는 발을 내디디려는 찰나 주변 공기가 얼어붙듯 멈췄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있던 조사팀 차량 석 대가 굉음을 내며 들이닥쳤습니다. 차에 달린 수십 개의 강렬한 불빛이 선착장을 환하게 비췄죠. 좁은 부두가 대낮처럼 밝아졌습니다. 요란한 경적 소리와 함께 형사 출신 조사팀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덩치 큰 사내들이 컨테이너 사이에서 폭포처럼 튀어나와 민환을 둥글게 에워쌌죠. 최민환, 더 갈 데 없어. 순순히 손들어. 조사팀장이 외쳤습니다. 도망칠 길이 완전히 막힌 민환. 살쾡이처럼 발악하며 바다로 뛰어들려 했죠. 나, 비켜. 나 잡으면 너희도 무사 못해. 민환이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훈련된 조사팀이 날렵하게 몸을 날렸습니다. 민환의 발목을 걸어 콘크리트 바닥에 강하게 눌러버렸죠. 거친 저항도 입에 담지 못할 욕설도 소용없었습니다. 민환의 양손목에 차가운 쇠고랑이 단단히 채워졌죠. 민환은 뺨이 바닥에 짓눌린 채 바닷물을 뒤집어 썼습니다. 짐승 같은 절망의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죠. 이거 풀어. 내가 누군 줄 알아. 풀라고. 그 절규가 어두운 부두에 메아리 쳤습니다. 연락을 받고 수연의 차로 현장에 도착한 서진. 노란 경찰줄을 넘어 결박된 민환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구두굽 소리가 또각또각 정적을 갈랐죠. 서진은 흙바닥을 뒹구는 민환을 내려다봤습니다. 침을 흘리며 버둥거리는 그 초라한 꼴을요. 벌레라도 보는 듯 아무 감정 없는 차가운 눈빛이었죠. 민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진과 눈이 마주쳤죠. 서진아, 살려줘. 제발, 나 죽어. 한 번만. 민환이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받은 모든 폭력과 상처에 마침표를 찍는 한숨이었죠. 너 나한테 얼음물 부어진 날 기억해? 서진이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그날 너만 잡았으면 됐어. 그 손 한 번만 잡아줬으면. 민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너는 끝까지 숨었지. 그게 너야. 서진이 차갑게 말을 맺었습니다. 민환이 무어라 더 외치려 했지만 서진은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미련 없이 고개를 돌려 수연이 선 쪽으로 걸어갔죠. 수고하셨어요. 이제 진짜 끝이네요. 수연이 서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곧이어 관할 경찰서 형사들이 도착했습니다. 결박된 민환 앞에 구속영장을 들이밀었죠. 재물손괴, 회사 비밀 유출, 거기에 밀항 시도까지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형사가 또박또박 죄목을 읽어내렸습니다. 저항할 힘을 잃은 민환. 형사들이 양쪽 겨드랑이를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호송차 뒷좌석으로 짐짝처럼 밀어넣었죠. 쇠창살이 달린 호송차가 붉고 푸른 경광등을 번쩍였습니다. 어두운 부두를 빠져나가는 모습을 서진이 가만히 지켜봤죠.
서진은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를 내려놓은 듯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밤바다의 짭짤한 바람이 서진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스쳤죠. 지독했던 과거의 찌꺼기들이 그 바람에 모두 씻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과 수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차에 올라탔죠. 안개가 걷히기 시작한 서울 도심을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가는 길 내내 서진의 휴대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가맹점주들의 감사 문자가 폭포수처럼 쏟아진 거죠. 대표님 덕분에 오늘도 가게 문 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안 잊겠습니다. 서진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식자재 테러를 이겨내고 경쟁사까지 무너뜨린 서진. 그 이야기는 업계의 전설로 퍼져나갔습니다. 브랜드 가치는 오히려 하늘 높이 치솟았죠. 수연의 유통망이 더해진 정성식당. 밀려드는 입점 문의와 해외 투자로 연일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서진은 함께 얼음물 속에서 칼을 쥐었던 직원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두둑한 성과급과 유급휴가로 그 노고를 갚았죠. 여러분이 없었으면 저도 없었어요. 진심이에요. 서진이 직원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온갖 비열한 공격을 오직 실력과 끈기로 박살낸 서진. 이제 그 누구도 함부로 흔들 수 없는 진짜 리더로 우뚝 섰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서진의 당당한 미소를 황금빛으로 물들였죠. 민환이 인천 부두에서 붙잡히고 석 달이 흘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 법정 안은 무거운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머리를 짧게 깎고 붉은 미결수 옷을 입은 민환. 핏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로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판사가 엄중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내렸죠. 수십억대 물류센터를 고의로 부순 점, 회사 비밀을 빼돌린 점, 도망치려 밀항까지 시도한 점. 판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죄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법정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인 최민환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단호한 한마디가 떨어졌습니다. 민환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죠. 안 돼, 안 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민환이 오열하며 발버둥 쳤습니다. 방청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섰죠. 교도관들이 민환의 양팔을 붙잡아 끌고 나가는 동안 서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왔습니다. 한편 며느리의 든든한 돈줄이 끊긴 시어머니 숙자. 기댈 곳이 모조리 사라진 숙자에게도 혹독한 대가가 찾아왔습니다. 숙자는 평소 고급 계모임에서 체면을 세우느라 빚을 끌어다 썼습니다. 수천만 원을 몰래 돌려 막으며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었죠. 그런데 서진이 빚보증을 풀어버리자 쌓아둔 빚이 한 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빚쟁이들이 숙자의 집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돈 내놔. 언제까지 미룰 거야.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숙자는 이불 속에서 벌벌 떨었죠. 떵떵거리며 살던 고급 아파트는 한 달도 안 돼 은행에 넘어갔습니다. 통장이란 통장은 전부 텅 비어버렸죠. 숙자는 낡은 가방 2개와 이불 한 채만 챙겨 쫓겨났습니다. 보증금조차 없는 산동네 단칸방으로요. 내가 어쩌다 이 꼴이 됐누. 숙자가 얼어붙은 손을 호호 불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른 새벽 골목을 누비며 폐지를 줍는 노파. 한때 하늘 같은 아들을 외치던 숙자의 비참한 말로였습니다. 장면이 바뀌어 화려한 방송국 인터뷰 자리. 이야기를 처음 시작했던 그 스튜디오입니다. 서진이 이 모든 잔혹했던 과거를 담담하게 풀어냈습니다. 그날 얼음물을 맞지 않았다면요.
서진이 잔잔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아마 평생 그 부엌에서 설거지만 하다 늙었을 거예요. 진행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다음 목표는 무엇입니까? 서진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한국을 넘어설 거예요. 차수연 대표님과 손잡고 전 세계 식탁에 우리 음식을 올릴 겁니다. 녹화가 끝나고 서진이 복도로 걸어 나왔습니다. 기다리던 수연과 직원들이 환호와 박수를 보냈죠. 화려한 꽃다발이 서진의 품에 안겼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서진 씨. 수연이 서진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서진은 발목을 잡던 모든 굴레를 벗어던졌습니다. 가장 당당하고 경쾌한 걸음으로 방송국 회전문을 나섰죠. 그렇게 또 한 번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 겨울비가 진눈깨비처럼 흩날리는 서울 도심의 차가운 밤거리. 가석방으로 출소한 민환이 그 거리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물이 새는 낡은 비옷을 겹쳐 입은 채 굉음을 내는 중고 배달 오토바이를 위태롭게 몰았죠. 헬멧 사이로 스미는 빗물을 투박한 장갑으로 닦아냈습니다. 조금이라도 단가 높은 심야 배달을 쫓던 민환. 큰 호텔 앞 횡단보도에서 끽 소리를 내며 멈춰섰죠. 5성급 호텔 정문암. 수많은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빗줄기를 뚫고 번쩍였습니다. 붉은 카펫 주변으로 검은 정장의 경호원들이 빼곡히 늘어섰죠. 빗길을 부드럽게 미끄러져 칠흑색 리무진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커다란 우산을 든 경호원들의 호위 아래 한 여자가 숨이 멎을 듯 우아한 자태로 내렸습니다. 최고급 실크 드레스를 입은 그 여자. 미국에서 막 귀국해 올해의 글로벌 경제인상 시상식에 오는 그 여자는 다름 아닌 민환의 전처 서진이었습니다. 민환은 오토바이 핸들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빗물 맺힌 낡은 헬멧 너머로 너무나 멀어져 버린 전처를 멍하니 바라봤죠. 서진아 너. 민환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제는 손에 닿을 수 없는 사람이었죠. 그때 차량 행렬을 정리하던 덩치 큰 경호원이 거친 손짓을 했습니다. 거기 오토바이 뒤로 빠져요. 민환이 황급히 뒤로 물러서다 빗길에 중심을 잃었습니다. 낡은 오토바이가 맥없이 옆으로 쓰러졌죠. 요란한 소리와 함께 민환이 흙탕물 위로 나동그라졌습니다. 배달 음식 통이 터지고 국물이 도로 위로 쏟아졌죠. 아, 안 돼. 이거 어떡해. 민환이 맨손으로 쏟아진 음식을 허겁지겁 주워 담았습니다. 차가운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짐승처럼 허우적거렸죠. 바로 그 순간 민환은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어리석게 걷어차 버린 그 엄청난 복을요. 그리고 지금 자신의 이 비참한 꼴을요. 호텔 로비의 따스한 황금빛 불빛, 밖에서 빗물에 젖어 덜덜 떠는 민환의 초라한 모습, 그 둘이 빗줄기 사이로 잔인하리만큼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서진은 밖의 소란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여유롭고 기품 있는 미소를 지으며 시상식장 안쪽으로 구름 위를 걷듯 사라졌죠. 쓰러진 오토바이를 세우지도 못한 민환. 질척이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두 손으로 얼굴을 깊이 파묻었죠. 내가 다 망쳤어. 내 손으로. 회한과 고통이 뒤섞인 오열이 빗소리에 묻혀갔습니다. 차가운 겨울비만이 그 위로 하염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윤서진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얼음물 한 바가지에서 시작된 그 서러움이 결국 한 여자를 가장 높은 자리로 끌어올렸습니다. 서진이 대단했던 건 외제차를 부순 그 통쾌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걸 잃고 지하 주차장에 홀로 섰던 그 순간에도 끝내 무릎 꿇지 않았기 때문이죠. 녹아내리는 고기 더미 앞에서 직접 칼을 쥐고 밤을 새운 그 손.
함께 울어준 동료들을 끝까지 잊지 않은 그 마음. 서진을 진짜 리더로 만든 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반대로 하늘 같은 아들을 외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요? 남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이 결국 자기 발등을 찍는 도끼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세상에 공짜 헌신은 없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그 복은 조용히 등을 돌리는 법이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댓글에 듣고 계신 지역과 잘 들었어요. 로 여러분의 흔적을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